안녕하세요. 도전 한 문제. 네, 오늘은 부동산학계로는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카페에 올려놨으니 요 카페에 가셔가지고 요 문제 보시도록 하고요. 요건 제가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자, 문제가 부동산학계로 문제가 이제 요 기대 수익률뿐만 아니라 여기에서의 확률, 그 다음에 요 추정 수익률을 구하는 건데 문제 한번 볼게요. 경제 상황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경제 상황이 앞으로 호황일지 불황일지 몰라요. 그때 상가와 오피스텔 추정 수익률이 요거와 같을 때 다음 표와 같은데 여기 가나 다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냐면 여기 가나다 해놓고 여기 뭐 숫자 같은 거 줘가지고 하나 고르면 돼요. 근데 우리 주관식으로 요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 요거 기대라는 말 들어가면 요거는 확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포트폴리오에서도 요거랑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무조건 맞춰줘야 됩니다.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게 허프 레일리하고 얘네들 요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게 되게 쉽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 기대 수익률 나오면 확률이 주어질 수 있어요. 확률이 주어지게 돼 있는데 이때 시험에는 앞으로 호황이 올 확률이 40% 정도 호황이 올 수 있고 불황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얘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뭐가 돼야 되죠? 0.6이 돼야 돼. 0.6. 그래야지 확률이 1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앞으로의 예측을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낙관적으로 예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관적으로 예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낙관도 비관도 아닌 정상적으로 예상할 수도 있죠. 그럼 얘네들의 합도 뭐가 돼야 하냐면 1이 돼야 돼. 가령 낙관적으로 기대한 확률이 0.2고요. 정상적인 게 0.5라면 비관적인데 여기다 가에 얼마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 그렇죠. 요거의 합이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0.3, 30%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의 합은 1이 된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가에는 뭐가 들어간다? 0.6이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이거 문제에서 0.2로 주어지면 여기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여기 0.8이 돼야 돼. 왜냐면 여기 확률은 두 개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상가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상가에서는 호황일 때 16%의 그 수익률을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6%의 수익률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확률에다 곱해줘야 돼. 기대 수익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16% 곱하기 0.4 요거 더하기 요 불황일 때가 요게 0.6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6% 곱하기 0.6 요거를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10%가 나와요. 10%가 나와요. 10%. 그래서 요거를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요거랑 똑같이 나와. 그래서 가장 우리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이 주어졌는데 뭐가 요 호황일 때 추정 수익률은 얼마냐 요거를 구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X라고 놓자고요. 그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여기 0.4 곱하기 X 0.4 곱하기 그러니까 X 퍼센트 몇 퍼센트인지 지금 몰라요. 곱하기 0.4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불황인 건 우리가 0.6인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4% 곱하기 0.6 한 것이 뭐가 나와야 돼? 7.2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요거 곱해가지고 여기서 요 빼주고 0.4를 요거 나눠주면 뭐가 나와요? 요거는 제가 미리 계산을 했는데 요거 12%가 나와요. 12%.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요거 0.6, 요거 10%, 요거 12%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기대 수익률을 주어지고 요거를 구하는 문제, 요거나 또는 요거를 구하는 문제도 요즘에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유형을 다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 정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에서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령 봐봐요. 일단 가장 키가 되는 거는 확률 있죠. 확률이 1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얘네 둘이 그래가지고 더해서 1이 돼야 된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예측을 할 때 호황, 불황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 낙관적, 정상, 비관적 이렇게 세 개로 확률을 나눠줘도 얘네들의 합은 다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예상되는 수익률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해줘야 돼. 확률을 곱해서 더해줘야지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옆으로 세워가지고 호황, 그 다음에 불황, 뭐 이런 식으로 0.4, 0.6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오피스텔, 상가 수익률을 뭐 이런 식으로 주더라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한 걸 이렇게 세워서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이걸 세워서도 내고 이렇게 눕혀서도 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건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확률을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한 것이 기대 수익률이다.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건 그냥 한 문제 맞는 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네, 다음엔 민법 문제 보겠습니다. X토지가 가불병 순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지금 갑, 을, 병, 요 순으로 순차적으로 매도가 됐죠. 그럼 일단 얘네들을 이름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름부터. 얘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최초 매도인 또는 최초 양도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자 또는 중간 취득자, 그 다음에 요는 최종 양수인 또는 최종 매수인, 둘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례 문제로서 가불병이 나오지만 얘네들을 그냥 이 최초 양도인, 최초 양수인, 최종 양수인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지문으로 주어지더라도 이걸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간 생략 등기에서 3자 합의란 건 뭐냐면 갑과 을 간의 합의, 을과 병 간의 합의, 그리고 갑과 병 간의 합의, 요 세 합의가 모두 갖춰졌을 때 그때 합의가 3자 간의 합의가 갖춰졌고 병이 갑한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을한테 등기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나한테 등기해줘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요. 합의가 갖춰졌을 때. 근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합의가 안 갖춰지면 직접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대위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요렇게 요거 세 개가 모두 합의가 갖춰졌을 때,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하면 일단 뭐부터 찾아보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또는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 라고 하면은 요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요거는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라 그랬죠. 왜?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는 게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한 번만 허가를 받아서 그래. 허가를 원래 몇 번 받아야 되는데 2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허가 받으면 중간 생략 등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허가 받았다 그러고 중간 생략 등기라면, 그러니까 아무튼지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 그러면 허가를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자 간의 합의가 있죠.
삼자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요 갑과 을 간에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이런 권리와 의무 관계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가. 그래서 가령 이 을이 갑한테 대금을 지급 안 하죠. 그러면 병이 갑한테 야 등기해줘라는 거를 얘가 돈을 안 줬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삼자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요게 핵심이에요. 중간생략 등기는.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삼자 간의 합의가 있으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삼자 간의 합의가 됐다고. 근데 여기 한번 강조를 더 했어. 삼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그죠? 자, 이거 맞고요. 2번.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얘네 둘 간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죠.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에는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이 갑한테 돈을 안 주니까 나 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줄게라고 거절할 수 있다고요. 있어. 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네요. 그죠? 3번. 4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병은 직접 병에게 허가 신청의 협력을 구할 수 없죠. 그죠? 왜? 얘는 해봤자 무효니까. 자, 5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대요. 얘네들이 서로 합의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3번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갑은 이것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중간생략 등기, 요거는 등기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근데 등기법에서는 요 3번하고 5번 요 내용은 안 나오고 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요 1번하고 4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요 기대 수익률 가지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